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품종에 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에 관한 영상을 좀 찍어달라는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복잡하게 돼버렸고 이게 더 혼란스럽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좀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어떤 요건이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으면 절대적으로 원두죠. 원두가 뭐 한 60%, 70%, 나머지는 로스팅 한 20%, 그 다음에 뭐 보관, 추출 이런 것들 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추출을 뭐 할 수 있다는 뭐 능력치가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로스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두 싸움이죠. 원두 싸움입니다. 그래서 원두, 생두 싸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스페셜티의 어떤 물결 속에 이제 커피에 대한, 그러니까 생두에 대한 전쟁 같은 요즘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좋은 생두를 찾기 위한 굉장한 어떤 각축전이고, 뭐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 어떤 정체성 그리고 고유한 생두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두를 보게 되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품종에 대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한 작년 10월 정도에 내가 그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그 사과를 주더라고요. 사과를 줬는데 사과를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맛이 있어서 향도 나고 맛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두 번째가 지금까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내 사과들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환멸? 막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는, 감홍이라는 사과였어요. 감홍. 근데 향과 당도와 맛과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사과가 뭐냐 그랬더니, 감홍이라 그러더라고요. 감홍. 그래서 난 지금까지 부사만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사만 먹고 홍옥을 먹고 뭐 아오리를 먹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먹었는데 감홍이라는 사과를 먹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품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건데 굉장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석 전후로 해서 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고, 그분은 이제 사과 이제 매니아예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사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박스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과도 마찬가지고, 사과라는 게 수확 시즌이 있고, 나오는 시즌이 있고, 거기에 토양이 있고, 기후가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커피랑. 너무 접목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사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좋은 품종의 생두가 결정되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은 케냐 생두가 맛있고 그쵸? 네. 케냐 생두는 맛있고 이게 좀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편하게. 그리고 인도네시아 콩은 쓰고 그런 거 있죠.
네. 에티오피아 콩은 시고 꽃향기 나고 과일 맛이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커피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딱 정리를 하고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커피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건 꼭두선이과에 속하 있고 커피, 코페아 아라비카 그리고 카네포라 그래서 로부스타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예멘 쪽 예멘 상속 그쵸? 예멘 상속이고 이쪽은 에티오피아 상속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서 체크할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두의 스펙을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나요? 영어로 두 가지가 써 있죠. 버라이어티라고 써인 게 있고 이게 좀 수준이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수준은 조금 심화반이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는 만큼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니면 너무 좀 어렵다 싶으면 뭐 커피에 대한 어떤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약간 심화 과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품종에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스피시스라는 게 있어요. 스피시스이죠. 영화 제목도 있죠. 스피시스. 그죠? 스피시스라는 게 있고, 버라이어티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컬티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품종에 관한 것도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 중에 이게 종이죠, 종.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 커피의 그러니까 그 종자에 대한 생물 분류를 할 때 기본적인 기초 제일 단위가 이게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이 있고, 목이 있고, 강이 있고, 강목, 속, 종,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제일 낮은 단계가 종이죠, 스피시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라이어티가 있고, 컬티바가 있는데, 커피의 종자의 품종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종이 되겠고요. 이게 종이 되겠고요. 이것까지 종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게 종. 이게 스피시스. 그쵸? 그 다음에 수많은 변종들에 대해서 버라이어티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버라이어티를 갖다 와가지고 여기다 보면 품종 해가지고 사실은 아라비카 이렇게 쓰진 않죠. 그건 스피시스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아는 개념이죠. 네. 아라비카, 로부스타. 그러니까 로부스타도 사실은 카테포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로부스타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하위 단계죠. 이것도 이제 버라이어티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종에 해당되는 스피시스에 해당되는 건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라이어티가 근데 수많은 이 변종들이 생겨난 거죠.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버라이어티. 그래서 품종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 뭐 카티모르니 또 카투라든지 뭐 아니면 많이 쓰죠. 뭐 티피카, 뭐 파카스 스펙을 나눌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버라이어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컬티바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컬티바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재배종이거든요. 재배종. 그래서 인위적으로 야생종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카티모르랑 사치모르는 컬티바로 표시를 해요. 컬티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얘만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얘는 아까 종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티모르 하이브리드 같은 얘랑 그쵸? 얘랑
카투라랑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면 버번 계통의 빌라사치랑 티모르 하이브드랑 교배를 시켜가지고 사치모루, 카티모루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컬티바로 표현을 합니다. 재배종, 그죠? 그래서 뭐 로부스탄이 아라비칸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고요. 수많은 품종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자, 이 커피와 이 사과는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커피의 그 수확일이 다르죠? 수확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뽑히는 거랑 하비스트 시즌이랑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도 7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을 합니다. 7월 하순부터는 청아오리, 그러니까 사과 중에서 아오리, 청사가 있죠. 7월 하순부터 나오고 10월 중순까지 사과가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디 연구소에서 발견됐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홍옥이라는 게 있어요. 홍옥이라는 게 있는데, 홍옥이라는 거는 어떤 과송을 해서 개인이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홍옥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1826년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그 그러니까 계속 개량을 합니다. 개량을 해가지고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 연구소에서 개량했다. 그래서 스펙들이, 사과의 스펙은 더 많습니다. 커피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고. 그리고 사과의 어떤 그 품종을 결정하는 거, 아니면 사과의 어떤 스펙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는 뭐 사이즈로 결정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얘는 더 정확해. 더 정직해. 그러니까 당도가 뭐 예를 들어 14.2, 당도가, 그러니까 가몽이라는 사과가 당도가 엄청 높아요. 걔가 17인가 16점 몇인가 돼요. 보통 후지 같은 사과가 14.8인데 가몽은 17인가 돼요. 그러니까 딱 그냥 높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SL28이 있습니다. 케냐. 자, 카티모루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죠. 얘를 후지로 보죠. 아니면 얘를 홍옥으로 보든가. 그죠? 네. 물론 카티모루도 엄청, 요즘에 제가 이번에 카피숍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그 내추럴 카티모루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배 환경에 따라 가지고, 고도에 따라 가지고, 가공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지만, 가몽은 이런 거죠. 가몽은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뭐 사이즈가 엄청 큰 애, 뭐 사과 중에서 육중한 애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큰 애들.